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행동주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이 문제는 갑자기 수준상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담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상담자가 있고요.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내담. 이것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합니다. 내담자. 용어가. 이걸 내담자라고 나오고 우리가 병원의 환자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담자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인지관계는 그 인지주의에서 다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학자는 아론 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간단하게. 프로이드는 프로입니다. 프로니까 뭡니까?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 백 같으면은 이건 제가 그냥 아재 개그로 엮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머리가 아롱아롱거리 항상 정상이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전진을 하는 게 아니고 후진을 해요. 백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에 문제가 있죠. 인지. 사고에 문제가 있다. 머리가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롱백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런 거 할까? 맨날 머리가 아롱아롱거려서 후진을 한다. 이러니까 아론백이다. 이거 인지주의 대표적인 이론가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그 이론가를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조사예요. 민정, 사정, 수습, 비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비리, 공무원에 이런 거 조사를 하죠. 근데 학자들은 심리학에서 조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뭘 한다? 사정을 한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하나 이미지 스토리를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냥 외우는 거 어렵죠. 아론 백은 인지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동네 하나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를요. 이 사람은 아론 백은 우리가 명동에 삽니다. 명동에. 아론 백이 명동에 산다고? 또 검색하지 마십시오. 그냥 명동에 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나중에 아론 백의 시리즈가 다음 시리즈가 나옵니다. 아론 백은 인지주의자인데 명동에 산다. 이걸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주의는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명은 뭐냐면 명확성이에요. 뭐에 대한 명확성? 인지적 명확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지주의는 우리가 각 이론가마다 진단이나 상담 기법이 다른 이유는 내과의 진단 치료 방법이 다르고 외과, 뇌, 정형외과 다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담의 이론도 그 이론가마다 그 진단 치료 기법이 달라요. 상담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주의에서는 뭘 따지느냐면은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받아줍니다.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래서 명이고 동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인지는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동기. 동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명동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지적 명확성과 그 다음에 동기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을 잘 바꾸지 않더라. 행동주의로 말하면 동기가 부족한 사람은 배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행동이 안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요게 초점일 거예요. 요 내용은 조금 수준이 약간 높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핵심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왜? 이 문제로가 다 이해가 된다,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때 또 복습할 기회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내용을 알든 모르든 한번 볼게요.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치료 기법을 안 따지고 똑같이 대우한다. 네, 아까 심리학의 큰 네 족보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행동주의의 스키너, 그 다음에 인지주의 아론페,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로저스는 기법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라요. 직장 처음 구하는 사람하고 직장에 있다가 직업을 바꾸려고 전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도 접근 방법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무선주의다. 이것은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뭐냐면 로저스입니다. 로저스 하면 장미를 생각해 주십시오. 심장에 장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 인간의 중심에. 그래서 인간 중심 이론은 마음에 장미가 있는 사람, 로저스. 이렇게 해서 이론가를 이렇게 익혀 놓으면 편하죠. 어거지같이 말하면 편합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래서 요 내용은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이 요런 표현은 접근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방법이 같다라고 하면은 인본주의의 그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까요? 인지주의 이론이 아니거든요. 인지주의는 따집니다. 명확성과 동기 따지는 게 많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네, 한대만 박사 과정의 일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제가 이 한꺼번에 2개 세미나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걸 소리를 안 줄이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 3, 4, 1번이 틀렸다, 요걸 아시고 2, 3, 4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인지적 명확성 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인지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2, 3, 4는 인지주의 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인지주의 제가 이론을 여기 복잡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 필기를 잘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내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 3, 4예요. 봅시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필기 문제 중에서 뭐와 따로 분리해서 뭐 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 땡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문제, 가정환경, 뭐 이런 것들, 유전적 요인, 이런 것과 결부가 되어 있지 어느 하나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맞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이건 응용이 많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뭐 무시하고 이것보다 이걸 더 중시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대부분 땡이다. 제가 땡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틀린 답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론백의 인지주의는 뭘요? 어디에 산다? 명동에 산다.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인지주의에서는 맞는 말이다. 4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상담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왜? 인지주의는 명동이 돼야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복습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로저스의 인간중심. 자, 우리가 로저스는 인간중심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이다라는 말을 쓰더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3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비지시적 상담했다. 10년 후에 내담자 중심으로 했다. 또 10년 후에 인간 중심으로 자기 이론 이름을 업그레이드를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6개 생각하는 모자는 직업 상담의 중재와 관련된 단계들 중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그 근본,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상담실을 찾는 사람은 내담자하고 상담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까요? 그 전부터 만났던 사람일까요? 처음 만나요. 특히 외국에는 상담받으러 가는 것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담실 간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CC에서 몰래 가고 나면 요새는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겠죠. 자, 이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난다. 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직업 상담학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애로가 뭘까요?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한 거예요. 누구나.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상담사는 뭐 경험이 있을 듯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담자가 어때요? 상담사를 만나는 과정이 서먹서먹한 겁니다. 근데 상담의 제일 중요한 처음 만났을 때 이 서먹서먹한 것을 빨리 깨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상담사라는 거죠. 이걸 빨리 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러운 관계, 협조적인 관계로 바꾸어주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관계 형성. 이 관계 형성은 상담에서 어떠한 기법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상담사가 아무리 많은 유능한 기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는 말을 불어로 우리가 뭐라고 라뽀라고도 합니다. 라뽀. 이렇게 관계 형성 또는 라뽀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담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뭐 관계 형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상담의 근본 베이스, 뭐 여러 가지 근본 베이스 중에 베이스는 뭐냐면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은 행동주의 할 때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한다, 촉진한다, 해서, 보업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학습 촉진 기법에서 강대변, 강화, 대리학습 및 사회적 모델링, 그 다음에 변별학습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담의 기본 베이스는 의사결정 촉진입니다. 의사결정 촉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기 10마리를 자꾸 맨날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담자는 의존적입니다. 처음에는. 이 의존적인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이것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뒤에 문제 나올 때 앞으로 10문제, 20문제 맞출 수 있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는 전부 다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팁을 드리거든요. 책만 그냥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
접근법까지 알려드리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업 선택을 한다 나오면 이게 나오면 전부 다 땡입니다. 진짜 상담자가 선택을 한다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왜? 상담의 기본 베이스는 상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담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자, 6개 생각하는 모자를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상담실에 가니까 이런 중절모가 6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놔 있어요. 색깔이 6개 하나 둘 셋. 이 색깔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흑색 모자, 백색 모자, 황색 모자, 적색 모자, 초록 모자, 청색 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 남자가 들어왔잖아요. 상담실에. 그럼 상담사가 그래요. 너 6개에서 색깔 모자 중에 당신 마음에 드는 모자를 한번 골라 쓰세요 해요. 그러면은 뭐 깊은 생각을 하고 쓰겠어요. 대충 쓰겠어요. 솔직히 대충 쓰잖아요. 그거 왜 이런 행동 왜 할까요? 이게 바로 처음 보는 내담자의 관계를 하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건 워낙 구닥다리 방법이라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써요. 아무데도 쓰질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앞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합격하고 나면 전부 다 까먹어 버려야 될 게 90% 이상이에요. 워낙 이 업그레이드 안 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있깁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자, 만약에 적색 모자를 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뜨겁다, 직감적이다. 과연 그럴까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점쟁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담사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든 안 그렇든 빨간 걸 쓴다. 왜 빨간 걸 썼으면 빨간색을 쓴 게 어떤 게 마음에 들었나요? 이걸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가 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관계 형성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6개 생각하는 모자가 색깔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꼬리 여는 하나의 매체다,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6개 생각하는 모자는 직업 상담의 중개와 관련된 단계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은 여기 뭐 이 사람의 직업 정보 안다, 그 사람 기술이 뭐다, 시간관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말을 하게 하는 의사 결정을 말 좀 하라. 의사 결정에 촉진시키는 하나의 매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이죠. 상담 초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흥미나 동기, 감세, 의사결정 촉진 이런 것인데, 자, 요 문제 말고 뒤에는 색깔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흑색은 까마니까 비판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백색은 백기죠.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다. 황색은 고기도 황색이 될 때 맛있죠. 그래서 아주 낙관적이다. 그러나 적색이 되면 뜨겁다. 초록은 새싹이 나죠. 봄에.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초록이 무르익으면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의미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없는 색깔 찾으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때는 딴 색깔 안 나옵니다. 갈색이 나오면 이거는 6개 생각하는 모자에서 나오지 않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갈색은 가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만 한번 익히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 문제는 보너스입니다. 5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5점, 5점 줬으면은, 자, 여러분들 필기시험 할 때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발표날 막 와요. 아이고, 제가 시험 마쳤는데, 실기를 87점 받았대요.
근데 당장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병원에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요. 왜 87점 받냐고. 65점만 받으면 되는데. 절대 100점 목표를 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 높아 70점 목표를 하면 됩니다. 이 시험을 100점 목표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에서 한 거는 2문제 더 맞추면 돼요. 각 과목마다 20문제거든요. 10문제 맞추고 2문제 더 맞추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문제 어렵다. 어려운 문제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다라고 해요. 틀려줘버리면 돼요. 왜? 어려운 문제가 씨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요? 쉬운 문제 안 틀리는 게 그게 합격 팁입니다. 예. 자, 그런 얘기 너무 또 딴 데로 가면 곤란하니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1-4번이 나와있어요.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는 이미지 스토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지 스토리 텔링화를 하는데 공간이 많았는데 참 많이 밑에 있는 예, 여기 공간이 좀 자, 보딘입니다. 자, 이미지 스토리화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미지 스토리화라는 것은 뭔가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론을 한꺼번에 익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미지 스토리 하나를 익히면은 역시 한 5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몇 번 하지만은 이 몇 번 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뒤에 풀다 보면 알지만 여러분들 50문제 이상을 지금 풀 수 있는 걸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딘 하면은 이 말에서 여러분들 보디 빌드를 생각해 보세요. 보디 빌드. 보디 빌드는 근육이 우락부락하죠. 우락부락한 것을 다른 말로 이 근육이 역동한다라고 합니다. 근육이 역동하죠. 그래서 보디빌더 역동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 역동 이론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신 역동 이론가. 정신 역동 이론가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신 역동 이론은 어느 파에서 나왔느냐면은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 이론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론을 낸 사람이 바로 보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신역동. 자, 보디 빌더니까 이 사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아까 그 복습할게요. 아론 백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명동 나와야 됩니다. 자, 보디는 어디에 사냐면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정선입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정선에 살고 있습니다. 정선은 옛 마을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정선무 입구에 무슨 뭐 효녀 연례문처럼 이렇게 써놨다 합시다. 요새는 이런 거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선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디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요. 왜? 근육을 자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옆에 의자를 여기 이렇게 달아요. 의자를 여기 묶어가지고 의자를 이거를 이제 잡고 의자 다리를 잡고 몸통이고 이렇게 잡고 팔로 잡고 이거 이제 철봉을 합니다. 철봉을. 예. 요 이미지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정선문에 의자를 이렇게 매달고 운동을 한다. 요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다죠. 의자를 어디에 매달아 놨어요? 정선 문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의자 정선문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요 이미지와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겠죠. 근데 마침 정선은 산수가 좋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웅덩이 큰 호수가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어요. 요 호수 이름이 뭐냐면은 명비소입니다. 명비소. 명비소예요. 그래서 땀이 나면 여기 이제 풍덩 들어가요. 근데 알다시피 그 자연 물 밑에 보니까 뭐 고기도 있고 경치가 좋고 수초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구경하는 게 구경에 막 한자 심취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수중을 탐중, 탐중을 해요. 이 물속을 탐중을 하다가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막 실례를 해버렸어요. 아주 극적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탐중변입니다. 탐중변. 요 세 가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을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요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의자 정선문이 있고, 그 다음에 풍덩 땀 씻으러 들어간 연못 이름이 명비소요. 탐중에 그만 볼일을 신뢰를 했습니다. 탐중변.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가마다 그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각 그 의사라고 생각해도 돼. 의사마다 내과, 외과 진단 방법이 다르죠. 진단법이 있어요. 진단법. 두 번째는 이 진단이 나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법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가라고 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상담 단계. 그래서 항상 요 세 이론이 나오면은 요걸 한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치료 기법이죠. 그러니까 치료 단계, 요게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보딘의 정신역동 그 이론에서도 상담 이론에서도 지금 의자 정서문과 명비서와 탐정변은 요 세 가지 한 세트가 됩니다. 의자 정서문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의 진단법이에요. 진단기법. 진단 또는 우리가 변별 기법. 우리가 변별 학습할 때 구별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기 그 치료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바로 그것이고 진단법이고 의자정서문이고 의자정서문.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은 명비서예요. 명비서 기법이고 탐중변은 상담 단계가 탐중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자정서문, 명비서, 탐중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진단법이라고 할 때 의자 정선문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요 출제가 많이 되죠. 실기에도 이게 나옵니다. 실기에도 나와요. 예,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보디는 내담자를 딱 봐서 이 사람이 의존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담 기법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존성. 의존성은 쉬워요. 의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적으로 갈등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게 두 번째예요. 자, 우리는 이 별명을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의 초기에 전부 다 외국 거를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원어는 똑같은데 우리말은 다르게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쓰는 게 바로 어떤 사람은 자아 갈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같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정성을 했는데 자아 갈등 없다고요. 뭐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뭐 의인의 정성 뭐 이렇게 또 하는 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자아 갈등과 내적 갈등 요거는
자아 갈등 별명이다. 두 개 같이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 이걸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이 있나. 자, 정보의 부족을 여러분들 따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이게 왜 제가 따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놀라운 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딴 문제를 풀다가 한 번도 나는 안 봤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로저스 이론이라든가 딴 학자 이론 나오는데 그 문제 몰라. 근데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 말고 거기에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딘 외에 정보의 부족이 나오면 그게 틀린 거예요. 딴 거 몰라도 돼요. 왜? 객관식의 차이가 뭡니까? 똑똑한 거 하나 찾는 거거든요. 맞는 걸 하나 찾거나 확실하게 틀린 걸 하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보딘 외에 정보의 부족이 나면 그게 틀린 거, 무조건 틀린 거다. 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의 개념, 여기에서 거의 특허냈다시피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죠. 이 사람이 직업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이건 되고, 문제는 선입니다. 선이 뭐냐면 직업, 원래는 앞에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이에요. 요거는 무슨 뜻인가? 요걸 꼭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이 뭘까? 자, 이것을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보내고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습니다. 어때요? 집에 부모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엄청 했죠? 근데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날, 뭐냐면, 부모한테, 나 붕어빵 장수할래요. 이렇게 됐어요. 붕어빵. 자, 이랬을 때, 비록 자기는, 인류 학과 과정을 거쳤지만도, 자기는 실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붕어빵 장사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집안에 난리가 날 것이고 친구들이나 전부 다 너 그래가 붕어빵 장사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기는 이 불안이 이게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입니다. 확대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반대할 거야. 반대를 의식한 불안, 집안이나 타인을 의식해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쪽팔린다 내가 이걸 하면. 이게 바로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입니다. 이걸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은 이해를 해야 이 말을 타인을 의식한 불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타인을 의식하니까 이걸 선택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비방을 할 것이다.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사귀던 여자가 나를 차버릴 것이다.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직업 선택에 따른 불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요. 문은 뭐냐면 문제 없음입니다. 참 희한하죠.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상담실에 왜 왔을까요? 자, 저는 이제 임상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실은 몸은 멀쩡한데 건강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안 아픈데도. 그럼 그 사람이 의사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한테 다시 한번 당신 몸은 정상이야.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심각한 이것 하나의 정신적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보디를 보니까 직업 선택을 잘 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내담자는 내가 선택한 게 잘했는지 안는지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냐면은 문제없음과 별명이 뭐냐면 확신의 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 자, 이런 내담자는 상담사가 편하죠. 잘했어. 확신만 시켜주면 됩니다. 딴 게 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 정서문 이 5가지 정신역동,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에서의 그 진단법이 됩니다. 의자 정서문 이미지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호수 이름이 뭐라고요? 명비소입니다. 이거는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명료화입니다. 물론 이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역동 이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상담 이론도 필요합니다. 내담자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다 보면 어느 하세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에또 내기 또 하거나 뭐 이렇게 중심이 안 잡혀. 항상 이거 어느 정도 이야기할 때 빨리 깨치하고 간단하게 이런 뜻이죠. 이 명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받고 상담을 하면은 1회기 그걸 우리가 한 세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1시간이거든요. 1시간에 이 돈을 상담사의 급에 따라서 상담료가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쓸데없는 얘기 1시간 하고 돈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핵심 의무가 명료화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B는 뭐냐면 요거는 쉬워요. 비교해줍니다. 명료화 비교. 우리가 비교를 해주는 이유는 비교를 해야 이해가 빨라요. 자기 처지가 어떻다는 걸 다른 사람 처지와 비교를 해주면은 빨리 뭐냐면은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 그 다음에 3이 좀 깁니다.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주니까 상담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되겠구나. 소망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 속에서는 방어, 거기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뭐 부모가 뭐 이렇게 음식할 때도 그럴듯하다고 앞에서 예예하지만은 속으로 그게 아닌데 이런 항상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이게 이제 기법입니다. 명비수 할 때는 명은 명료와 비는 비교, 소망과 방어에 대해서 좀 길죠. 예. 그런데 아셔야 될 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의자성품을 이렇게 했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명비수만 알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 의자 정성분은 실기에 나오지만 상담 기법 이거는 실기에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다면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상담 단계가 있죠. 뭐라고 탐중변이에요. 상담 단계는 처음에는 뭐냐면 요거는 탐색을 하고 내다음 탐색과 상담 계약을 설정하는 겁니다. 항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상담 시간은 얼마고 상담료는 얼마고 상담은 몇 회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뭐고 등등 이렇게 탐색과 계약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은 중대한 결심입니다. 중대한 결심, 결정. 이것도 별명이 있습니다. 핵심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별명까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중대한 결심, 핵심 결정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저야 뭐 하지만 여러분 좀 이게 무슨 중대한 결심이 뭘까? 핵심 결정이 뭘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회사가 있어요. 회사. A는 이 회사에 가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복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 가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데 단지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A의 성격이 여기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노후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A가 이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즉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뭘까요? 성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라 하죠. 그러면은 불행이 빨리 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 바꾸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중대한 결심이 여기에 나온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이게 3단계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핵심 결정입니다. 성격을 A가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앞에 E를 보면 변화시키는 행동주의로 보면 학습을 해야 되거나 인지주의로 하면 사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만만찮게 되던가요? 흔히 말하면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결심만 하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죠. 변화를 위한 노력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상담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중변화, 탐색과 계약, 그 다음에 중대한 결심,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요 단계가 돼야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요게 상담 단계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실기에 나옵니다. 의사성성문과 요거는. 자, 그래서 정선에 사는 보딘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정신역동 이론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미지 스토리로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막 그냥 문제가. 지금 말이죠. 이 1번 과목 있죠. 이걸 하는데 앞으로 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3주. 이만큼 이게 중요해요. 왜? 1의 문제지만은 이게 이론의 약 한 40%가 여기 포함입니다. 상담하기. 그 다음부터는 탁탁 빨라져요. 나중에 보면은요, 100문제를요, 한 주 만에 다 풀어버려요. 그만. 그때는 막 날라다닙니다. 왜? 뒤에 거 보면은 뭐 문제 답이 보이니까. 자, 보딘 거 한번 볼까요? 자,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범주 하면 뭐가 나온다 했고요? 정성, 의자, 정성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죠. 저는 이렇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요거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필기 문제는 상중하로 나눌 수 있어요. 상중, 하가 몇 문제면 70%입니다. 하는 뭐냐면 단순 암기만 하면 답이 톡톡 튀어나오는 게 하예요. 중은 뭐냐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요게 20%입니다. 상은 10%예요. 생각 플러스 응용을 해야 풀리는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상해 중에 두지 마십시오. 하만 해도 70%, 60% 이상 득점을 하잖아요. 근데 저 하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상이나 중 문제를 전부 다 하로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진단범죄 복잡한 것 같지만은 진단범 의자 정성분만 알면 돼요. 그거 넣어볼까요? 의존성 없죠. 자 갈등, 핵심 갈등 나왔죠.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나왔죠. 진로 정선 선택에 따른 불안 나왔죠. 진로 선택이나 직업 선택 같죠. 딱딱 나오니까 이건 너 아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변하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면 답이 절로 보이겠죠. 독립성 대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대로 하려면 의존성이 나와야 되겠죠. 의존적 부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만만찮은 내용 44분 이내 걸렸는데